11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전합니다. 국내 대기업 최고 경영자, CEO를 포함한 등기 임원과 직원 간 연봉 격차가 최대 1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2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94개 기업 임직원의 지난해 급여를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은 8,1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등기 임원과 등기이사는 평균 3억 5,890만원, 8억 7,010만원을 받아 직원 대비 각각 4.4배, 10.7배 많았습니다. 2019년에 직원 대비 미등기 임원 연봉이 4.3배, 등기이사 연봉이 10.3배였던 것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전합니다. 샤오미가 160만원 상당의 역대 최고가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가 좋은 제품으로 중저가 시장에 주력해온 샤오미가 본격적으로 프리미엄 시장까지 노리고 나선 셈입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는 지난 29일 프리미엄 스마트폰 미 11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고가 모델인 미 11 울트라의 경우 퀄컴과 삼성전자의 최신 부품을 대거 채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헤럴드 경제 전합니다.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업데이트를 통해 네이버 카페 앱과 모바일 앱 내 카페에 광고 배너란이 신설됐습니다. 게시글 목록 사이 위치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크기입니다. 패션, 뷰티, 생활 등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네요. 이용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네이버 카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성격이 강한데 관심사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뜬금없이 광고가 들어가니 불편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이데일리 전합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기 회복과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이즈 전합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거래대금은 줄었지만 비투, 빚내서 투자, 규모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대매매 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비투에 앞서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용공여 잔고는 22조 2,38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12조 3,256억 원, 코스닥 9조 9,132억 원입니다. 신용공여 잔고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증가세입니다. 코스닥의 경우 10조 원을 넘어섰다 다시 줄었지만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세계 소식입니다. 헤럴드 경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우주선 또 폭발. 벌써 네 번째. 3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스타쉽 프로토타입 SN11은 텍사스주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이륙해 고도 10km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으나 착륙 과정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타쉽 폭발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로켓 엔진 한 곳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착륙을 위해 재점화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어. 접근 방식 다를 것. 당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르다고 밝히며 아무런 조건 없이 북미 정상이 만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 명불허전, 테이블 마운틴, 코로나의 한적. 케이프타운의 테이블 마운틴은 역시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난 25일 오전 찾았을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도 비교적 한적한 편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표소에서 표를 사는 데 1시간, 다시 매표소에서 케이블카를 타는 데 1시간, 도합 2시간을 기다려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산입니다. 연합뉴스, 미국, 대만은 진정한 친구. 중국, 한계 넘지 말라. 중국과 갈등 중인 미국이 대만과의 우호관계를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대만과 밀착하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인데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지 말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파이낸셜 뉴스, 푸 내곡동 거짓말, vs. 우 도쿄 영선, 2차 토론은 더 뜨거웠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 기조연설에서부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보상특혜 의혹 포격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도쿄 아파트 의혹 에박 후보는 이미 도쿄 아파트는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서를 공개하며 도쿄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탄압의 증거라고 일갈했습니다. 뉴스원입니다. 여야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재개. 선거 전 처리될까?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 이소위원회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전 본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황남기 부총리도 떠날까? 선거 후 개각폭, 촉각.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 7제 보궐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 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국정원 2014년 지방선거 개입 정황. 박형준도 보고. 국정원이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사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을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일부 문서의 보고 대상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함, 정무수석이 적혀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 정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의 정치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조선일보에서 전합니다. 대전시 동구 오암사적공원 정문으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 사고로 추정됩니다. 오암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유학자인 오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닦던 곳으로 1998년 사적공원에 지정됐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부동산 외부 강사로 활동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매 전자책을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교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갭투자 4년 만에 벤츠로 갈아탔다며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에서 전합니다. 구미 A씨 가족은 여전히 A씨의 출산 사실을 반박하며 경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A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회사의 생산직에서 근무해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가 없고 휴대전화는 지난해 교체했기에 혼자 아이 낳는 법을 검색할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에서 전합니다. 비혼모 출산 부추기는 공중파 방영을 즉각 중단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비혼 출산으로 주목받은 일본 국적의 방송인 사유리가 KBS 육아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게 된 것에 대한 항해였습니다. 이 청원이 네티즌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상가족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주식회사 브로우커리